이렇게 한 번에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신축 입주 단지에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 들어가는 게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임대인과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주인이 1억을 더 올려달라고 하면 이걸 과연 올려주기가 쉬울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 이상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2로 4년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그 집에 들어갈 테니까 그냥 나가주세요. 아이들이 전학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서러운 감정이 들 거예요. 지금 내가 들어간 전세금만 그대로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올라버렸네요. 내시고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그냥 영상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신규 입주하는 단지의 아파트 전세와 관련된 영상인데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한 번에 수천 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 지정 기간이 되면 일시적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저렴한 전세 물건들이 아주 많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2000세대의 대단지에서 한 20% 정도만 입주를 못하고 전세나 월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무려 400여 개의 물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 단지별로 전월세 물건이 귀할 때는 단지 전체를 해서 10개 미만인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한 번에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이 나오게 되면 지역 전체의 전세 시세가 다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량들이 아무 때나 전세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잔금 완납이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보통 대부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짧고요.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잔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양주분들은 대부분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주 단지들이 있으면 전세 물건들의 가격이 주변보다 아주 저렴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막 입주한 신축 아파트에 또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아주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나중까지 생각했을 때는 신축 입주 단지에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 들어가는 게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영상에선 입주 단지의 입주부터 2년차나 4년차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중개업을 하는 부동산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요즘 신축 아파트는 모두가 선호하는 트렌드 같은 거예요.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서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고, 단지 조경은 또 리조트에 버금가는 수준의 조경에다가 커뮤니티 시설은 뭐 웬만한 사설 헬스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에 버금갈 정도의 퀄리티로 커뮤니티가 그렇게 잘 구성이 돼요. 그래서 새 아파트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게 돼요. 하지만 임대인들은 사실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임차인분들도 커뮤니티가 좋아서 계약을 했지만 막상 입주자 협의회가 구성되는 단계에서 커뮤니티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아서 들어가자마자 실질적인 이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은 생각보다 금방 흘러서 계약했던 2년의 시간이 금방 다가오게 됩니다. 보통 2년 계약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점이 만기를 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나누게 되는데요. 그럼 이사 들어온 지 1년 반이 지나면 임대인과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입주할 때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들어왔지만 그 임대인 입장에서 급한 불이 다 꺼지고 그 이후의 상황이 되면 전세 가격은 대체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2년 사이에 전세 가격은 얼마나 상승을 할까요? 저희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옥정 제일풍경채라는 단지는 23년도 5월 당시에 34평 기준 전세 가격이 1억 8천도 있었고요. 2억까지 해서 정말 저렴한 금액의 전세 가격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입주 2년 차가 되었는데 이미 전세 실거래가 3억이 넘었습니다. 높은 거래는 3억 4천까지도 찍었어요. 지역 내에 전세 물량이 이렇게 없다 보니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해 버린 거예요. 저희가 있는 지역만 그럴까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내에 신축 입주 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시세 대비 저렴하게 들어갔던 부분이 입주 이후에는 안정이 되면서 제 가격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억 원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에게 여기 전세 시세가 올랐으니까 주인이 1억을 더 올려달라고 하면 이걸 과연 올려주기가 쉬울까요? 아마 대부분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 이상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리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2로 4년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본인의 권리만 주장하고 나는 법대로 4년을 그대로 임대료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임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그 집에 들어갈 테니까 그냥 나가주세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법률도 소유주가 본인 집에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가서 살게 하는 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당장 이사 나갈 다른 집을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이때 우리 집 전세 가격이 만약에 올랐다면 다른 집들의 전세 가격도 다 올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마치 쫓겨나는 기분에 아이들이 전학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서러운 감정이 들 거예요.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전세 가격 한 번도 안 올리는 좋은 집주인 만나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집주인은 제가 부동산 하면서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전세나 월세 가격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알렸다고 하는 그런 집들 보면, 가만히 보면 이미 시세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튼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그냥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알아보려고 이제 전세 계약을 했었던 부동산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세 계약할 때 매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추천했던 그 부동산에 가서 그때 봤었던 4억짜리 집 있나요? 그러면 아마 안색이 안 좋아지면서 이럴 거예요. 이제 그런 집 없어요. 지금 가장 저렴한 금매가 5억에 나왔어요. 지금 이거 최저가니까 아마 이번 주 내로 나갈 것 같으니까 빨리 계약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내가 들어간 전세금만 그대로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올라 버렸네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신규 입주단지 전세계약의 함정이에요. 저희 부동산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호지역 신축단지들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일부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지역이나 거주 환경이 안 좋은 지역들은 예외가 될 수는 있고요. 그 지역들도 입주 물량이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렇게 신규 입주 단지가 입주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시세는 정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때 전세가 5억이었으면 2년 지나서 6억이나 7억 되어 있는 거고요. 매매가는 전세가보다 또 더 많이 올라 있어요. 저희 부동산에서 세입자분들을 맞춰보면 아직 여기가 살기 좋은지 아닌지가 확신이 없으니까 저희가 매매를 추천드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살아보고 2년 후에 괜찮으면 집을 사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는 됐고 집주인은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하고 아니면 시세에 맞춰서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집값을 보면 올라서 결국엔 못 사세요. 또 이걸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전세 계약할 당시에는 4억 가지고 가장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전세 계약 2년 후에 가장 급매로 나온 집을 5억에 매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예전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신규 입주 단지에 전세 계약하신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시점에 최상의 컨디션인 신축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로 들어갔던 거니까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 좋은 집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눈높이라는 게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까지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도 이렇게 입주 2년차를 맞아서 세입자분이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또 더 저렴한 지역으로 밀려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들이 안타까워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